삶이 지속되는 한 할 일은 남아있다. 내가 살고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센터 주변을 돌며 쓰레기와 빈 깡통을 줍는 사람이 있다. 팔순을 훌쩍 넘긴 파멜라라는 노인이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 휘트니스 센터 주변을 돌며 쓰레기와 폐품을 줍는다. 나는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빈깡통을 주우러 다니는 이유가 궁금했다. 당신은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나요? 그가 남은 깡통을 마저 주워 담으며 대답했다. 지금 내 상황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빈병과 깡통을 주워서 팔면 약간의 돈이 생긴답니다. 그 돈을 내가 머무는 이 센터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금으로 기증하고 있어요. 빈깡통을 치우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또 휘트니스 센터의 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다 나은 환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불현듯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치학 교수였어요.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쳤지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일평생을 꽤나 열심히 또 바쁘게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휘트니스 센터에 들어와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럼 그가 왜 아직도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도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몸은 쇠약해지고 기력은 날로 떨어져 내 한 몸 유지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에게는 아직 삶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다. 나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학 박사였는지 그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그가 쓴 논문이, 그가 제안한 정책이, 그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은퇴 후에도 사회를 위해 깡통 줍는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틀림없이 학계에서 좋은 정치의 가치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을 돕기까지 해? 내가 이 나이에 남에게 폐만 안 끼쳐도 다행이지. 내 주제에 어떻게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을 통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아주 먼 미래에나 그 성과가 나타날지라도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바쁘게 살면 늙을 시간이 없다. 가끔씩 100살이 넘은 고령자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타나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삶과 나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나는 과연 지금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순발력이나 지구력도 떨어져 무엇을 하든 젊었을 때보다 몇 갑절 힘이 든다. 하지만 단지 예전보다 그 일을 해내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작은아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세상 다 산 사람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항상 표정이 밝다. 큰 복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지만 작은 복은 내 주먹 안에 있다라는 말처럼 삶과 죽음은 신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일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피트니스 센터에 살고 있는 내 이웃들이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을 것이다. 앞날이 불투명해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통은 즐거움과 보람으로 변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저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살아있는 성녀라 칭송받던 마더 테레사 수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늘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그 도움의 힘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이들을 보며 그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했고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기억하는 성인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오드리 헵번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그녀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팬들이 노년까지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당신들이 먹을 것을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좋게 만드는 일이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평생 자신의 재능만을 뽐내며 살다 간 사람의 삶은 그다지 가치 있다고 평가받기 힘들다. 재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모두를 위해 쓰라고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으로, 학자는 학문적 성과로 자신이 받은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재능은 비로소 빛이 나며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삶이 지속되는 한 할 일은 남아있다.